여러분 안녕하십니까? AMA PCM 마케팅 매니지먼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메인 1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도메인 1은 마케팅 스트래터지, 즉 마케팅 전략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메인 1은 토픽 2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번째 토픽은 마케팅 매니지먼트의 펀더멘탈, 즉 기초라는 뜻의 내용입니다. 자, 먼저 마케팅의 미스컨셉션, 마케팅에 대한 잘못된 개념 또는 오해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자, 마케팅에 대한 잘못된 개념 몇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마케팅 is all about advertising and selling이죠. 마케팅은 모든 것이 광고다, 그리고 영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잘못되었죠. 마케팅에서 광고가 매우 중요한 건 사실이죠. 광고와 그리고 판매도 중요하죠. 영업도 중요하죠. 영업은 마케팅의 결과를 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인데 광고나 영업이 마케팅의 전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마케팅은 all fluff. fluff란 말은 뭔가 좀 과대 포장된 것 또는 보풀, 솜털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실체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마케팅이 실체가 없다는 얘기가 뭐냐, 어떤 뜻에서 한 얘기냐면 특히 과거에는 마케팅의 효과, 마케팅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매트릭스, 측정치가 과거에 많이 없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를테면 과거 70년대, 60년대에 마케팅의 그 중요한 부분이 TV 광고나 신문 광고 같은 거였잖아요. 그런 데서 마케팅을 해도 그 마케팅의 결과가 지금 온라인 광고처럼 그 마케팅의 그 성과가 어떤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유용한 측정치가 과거에는 많지 않았다는 뜻이죠.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좀 덜 그렇긴 한데 과거에는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게 사실이죠. 자, 그 다음 오해는 뭘까요? 마케팅은 inherently unethical and harmful to society. 마케팅은 본질적으로 비윤리적이고 사회에 해악을 끼친다라는 말인데, 물론 마케팅도 과거에는 과거나 현재나 비윤리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긴 있지요. 하지만 마케팅이 본질적으로 비윤리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특히 우리 저자가 이야기하기로는 마케팅은 다른 비즈니스 영역에 비해 더 어네시컬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말이 only marketers market. 마케터만이 마케팅을 한다 라는 것도 오해라는 것이죠. 마케팅이 people in the organization who work directly in the marketing department. 마케팅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만 그 사람만 마케팅하는다는 것은 틀리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마케팅의 성공에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스테이크, 이해관계 또는 인터레스트, 그런 이해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케터만 마케팅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내의 모든 사람들이 마케팅의 성공에 어느 정도 기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only marketers market이란 말은 오해다, 잘못된 개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말이 marketing is just another cost center in a firm. 마케팅이란 부서가 코스트 센터다, 돈 쓰는 부서다. 보통 회사에서 영업을 하는 부서를 프로핏 센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반면 마케팅을 돈을 쓰는 부서다. 우리 저자의 관점으로는 마케팅에 쓰이는 돈은 단순한 그런 비용이 아니다. 마케팅에 쓰는 비용, 그 돈은 일종의 투자로 봐야 한다, 이런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은 비용 센터다, 이런 인식은 잘못된 개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갑시다. 두 번째, beyond misconception. 이러한 잘못된 개념을 넘어서 이런 뜻인데요. 사실 마케팅이란 게 사실 이런 잘못된 개념이 생기게 된 그런 원인, 이런 걸 본다면 마케팅이라는 게 여기 나오는 말처럼
매우 visible, 가시적이기 때문이죠. 특히 아까 나왔던 advertising, 광고, 그리고 셀링 같은 부분이 매우 가시적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오해가 생긴 그런 면도 있죠. 자, 다른 비즈니스, 다른 모든 비즈니스의 영역 중에서 마케팅이라는 게 가장 비저블하죠. 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그 비저빌리티, 어떤 가시성 때문에 아까 그런 오해가 발생한 것이기도 하고요. 아, 참,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는데, 요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우리 과거에 나왔던 시험 기출 문제에 나왔던 그 정답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는 defining 마케팅을 정의해 보도록 하죠. 자, 마케팅을 정의하기 앞서 가지고 그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피터 드러커 박사의 명언 몇 가지를 살펴봅시다. 가치. 사실 뒤에도 나오겠지만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하면 가치거든요, 가치. 그런데 가치는 누가 정의하느냐? 바로 커스터머가 정의한다고 이야기하죠. 자, 그리고 자, 그 비즈니스 엔터프라이즈는 즉 기업이란 두 가지의 그 기능이 있다. 예. 마케팅과 그리고 혁신, 마케팅 and innovation 이런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the only purpose of an organization, 어떤 조직, 기업의 유일한 목표는 바로 create a customer, 고객을 창조하는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기업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기업을 볼 때 그 기업 내에 다양한 기능, 운영, 활동이 우리 눈에 보이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어떤 기업의 어떤 제품을 통해 보는 거죠. 한마디로 제품을 통해 보거나 그 회사의 마케팅 또는 광고 또는 영업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제품이나 기업을 바라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어떤 기업을 볼 때 그 기업의 모든 기능, 운영을 바라본다기보단 어떤 그 기업, 그러니까 고객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회사의 전체 비즈니스가,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고객이 볼 때 그 회사의 전체 비즈니스는 마케팅을 통해서 보여진다. 이제 이런 뜻으로 요 문장이 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케팅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마케팅의 정의는 미국 마케팅 협회가 내리는데요. 그 AMA의 정의를 봅시다. 좀 이렇게 어렵게 우리가 솔직히 마케팅이라고 하면 뭐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나름대로의 어떤 마케팅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을 텐데 좀 이렇게 좀 길게 썼습니다. 보시면 자, 마케팅이란 무엇이냐? 마케팅은 활동이다. 액티비티. 그리고 마케팅은 institution. 여기서 이제 기관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건 제도, 방식 그런 뜻인데요. 마케팅은 활동이다, 제도이다, 그리고 프로세스이다. 이게 이제 마케팅의 어떤 형식적 측면을 말하는 걸 테고요. 본질적인 얘기는 요 뒤에 나옵니다. for, 무엇을 하는, 무언가를 create하고, 만들고, 무언가를 communicate하고, 알리고, 무언가를 deliver하고, 전달하고, 무언가를 exchange, 교환하는 그러한 활동이자 제도이자 프로세스이다. 다시 말하면 무언가를 create, communicate, deliver, exchange 하는 그런 활동들인데 무엇을 바로 offering을 제공물이라고 번역을 하고요. 어떤 offering? that have value, 가치를 갖는 offering. 즉 가치를 갖는 오퍼링을 만들고 알리고 전달하고 교환하는 그러한 것이 마케팅인데 그 밸류가 누구를 위한 밸류? for customer죠. customer. 사실 커스터머로 끝내도 되는 것인데 그 뒤에 몇 가지 실체들이 더 있죠. 커스터머, 클라이언트, 파트너, 그리고 넓게는 사회. 그러니까 점점 넓혀 나가는 거죠. 커스터머,
클라이언트, 파트너, 그리고 사회. 즉 고객,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그 다음 파트너, 그 다음 넓게는 사회를 위한 가치를 갖는 제공물을 만들고 알리고 전달하고 교환하는 활동이자 제도이자 프로세스이다. 이게 바로 AMA의 마케팅의 정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를 좀 더 살펴보면, 자, 크리에이트 한다는 게 무언가를, 가치를 갖는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이제 마케팅에서 이야기하는 제품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그런 활동이고요. 두 번째, 무언가를 커뮤니케이트 한다는 얘기는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얘기는 요 오퍼링에 대해서 알리고, 그 다음에 설득하고, 그 다음에 잊을만 하면 그 되새길 수 있도록 리마인드 해주고, 이런 활동, 즉 inform, persuade, remind, 이런 활동을 우리가 커뮤니케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세 번째, 제품을 만들고 제품을 알리더라도 제품이 고객 눈앞에 있지 않다면 우리가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품을 고객이 살 수 있는 곳에다가 유통을 해주는 그런 일을 우리가 딜리버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익스체인지예요. 제품이 존재하고, 만들어서 존재하고, 제품에 대해 알았고, 제품이 고객 앞에서 유통된다고 하더라도 고객이 그 제품을 고객의 돈과 교환하지 않는다면 마케팅은 완결되지 않겠죠. 그래서 익스체인지는 고객의 돈, 즉 이 돈이 뭐예요? 가격이죠. 가격, 고객의 돈과 교환되는 일을 익스체인지라고 해요. 그래서 크리에이트는 제품, 프로덕트, 커뮤니케이트는 알리는 것, 그 다음에 설득하는 것, 그 다음에 리마인드 하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프로모션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 딜리버는 어떠한 장소로서의 시장에 그 제품을 내놓는, 유통하는 행위이고요. 그 장소로서의 시장을 우리가 영어로 place라고 부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건 고객의 돈이니까 프라이스고요. 그래서 프로덕트, 프로모션, 플레이스, 프라이스, 이렇게 네 개의 P로 시작하는 네 가지 어떤 그 도구,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요 네 가지 도구와 매칭이 되지요. 그리고 우리가 그 네 가지 도구를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마케팅 믹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자, AMA의 마케팅의 정의는, 마케팅이란 밸류를 갖는 오퍼링을 만들고 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이게 이제 문제를 복원한 거니까 이렇게 이런 문제가 나왔었다는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아까 create, 그 다음에 communicate, deliver, exchange 네 개 다 얘기했지만 그 네 개를 요 두 가지 활동으로 요약을 한 거죠. 사실 딜리버란 얘기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냥 유통으로서의 딜리버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이거는 좀 더 넓은 의미의 딜리버, 즉 아까 이야기한 프로모션과 교환을 포함한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테이크홀더라는 개념이 나와요. 스테이크홀더는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이해관계자라고 번역을 하죠. 마케팅에 어느 정도의 인터레스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크게 둘로 나누면 마케팅에서의 스테이크홀더는 마케터, 한 측의 마케터, 또 다른 한편에는 고객이 있겠죠. 마케터 측에 있는 스테이크홀더를 인터널 스테이크홀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고객 쪽에 있는, 즉 기업 밖에, 회사 밖에 있는 스테이크홀더를 익스터널 스테이크홀더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시험 문제, 그 테스트뱅크에 나왔던 문제의 사례 중에 그 노동조합
대한 설명이 나오면서 예, 이것이 이제 스테이크홀더의 하나의 사례다 이렇게 나왔던 문제가 있어서 예, 여기 실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AMA의 마케팅의 정의를 이야기할 때 맨 뒤에 누구를 위한 가치? Society at large. 넓게는 society를 위한 가치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고객만을 위한 마케팅이라면 뭐 돈 벌기만에 급급한 그런 마케팅이라고 말할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좀 더 마케팅의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넓혀가면서 society까지 갔죠. 즉 마케팅이라는 게 사회 전체의 어떤 그 사회에 그러니까 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사회의 복리, 사회의 복지, 아무튼 사회가 좀 잘 되는 방향으로 마케팅을 해야 한다. 이런 개념이 societal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그 마케팅의 그러니까 그 어떤 넓게 봤을 때 사회의 구성원들이 바로 스테이크홀더다. 그런 관점이죠. 사회의 구성원들을 중요한 스테이크홀더로 보는 그런 관점을 우리가 소사이어털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동의어로 볼 수 있는 말이 바로 퍼포스 마케팅이에요. 목적 마케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또는 프로소셜 마케팅이라고도 해요. 예, 친사회 마케팅. 이러한 개념은 engage consumers in a meaningful way. 소비자들을 뭔가 의미 있는 방식으로 참여시킨다. 뭐 이런 뜻이죠. 그러면서 사례로 들었던 게 탐스 슈즈 컴퍼니. 뭐 신발 한 켤레를 사면 뭐 신발이 없이 사는 그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에게 뭐 신발을 기증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성공했던 그런 기업이죠. 자, 두 번째 절로 갑시다. 마케팅 얘기하고 있는데, 마케팅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가 바로 value와 exchange다. 이런 주장이 있죠. 맞는 말이죠. 사실 특히 더 중요한 얘기는 value고, value란 얘기가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그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요. 그게 value고, 그 다음에 밸류가 아무리 좋은 밸류가 전달된다고 하더라도 그 혜택이 아무리 좋아도 그 혜택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필요한 비용, 즉 뭐 프라이스라고 한다면 프라이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비용이 너무 크다면 우리가 그걸 교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제품이 있다고 한들 우리가 그거를 살 수 없다면 익스체인지는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value와 exchange는 두 개의 핵심 마케팅 컨셉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사실 value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넓게도 볼 수 있고 좁게도 볼 수 있어요. 가치라는 게 그 제품이 가치가 있냐 없냐 라고 얘기할 때 지금 넓게 본다면 가치를 그냥 단순한 베네핏으로 볼 수도 있지요. 이를테면 뭐 맛있는 음식, 재미있는 영화, 뭐 디자인이 좋은 차, 연비가 좋은 차 이런 것처럼 그런 것이 바로 밸류인데 그건 좀 넓게 본 밸류고, 자, 밸류를 좀 더 엄밀하게 본다면 밸류는 혜택의 묶음이에요. 혜택의 묶음인데 뒤에 나오는 것처럼 compared to the cost. 비용과 비교된 혜택이다. 즉 아무리 혜택이 크더라도 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비용이 워낙 크다면 그 밸류는 낮아질 것이라는 이야기죠. 예, 아무튼 밸류를 여기서는 좀 좁게 정의를 했고요. 시험 문제도 이제 요 개념 하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 식으로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익스체인지는 뭐예요? 그 제품,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선, 그러니까 현실적인 상황에서 소비자의 돈과
마케터의 제품이 교환되는 게 익스체인지인데, 좀 더 좀 일반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가치 있는 무언가를 포기하는 행위죠. 그렇죠?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가치 있는 무언가를 포기하는 행위, 그게 바로 익스체인지다. 똑같은 말이죠. 예, 똑같은 말. 무언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 뭔가를 포기하는 것이 뭐라고요? 익스체인지다. 요 문장이 시험에 나왔던 문장이고 정답은 바로 익스체인지였습니다. 자, 이번엔 마케팅의 roots and evolution, 마케팅의 뿌리와 진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마케팅의 뿌리와 진화는 마케팅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를 이야기하는 그런 단원인데요. 제일 먼저 산업혁명 이전의 시대, 프리-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그 다음에 생산과 제품에 초점을 맞추던 시기, 그 다음에 판매에 초점을 맞추던 시기, 그 다음에 마케팅 컨셉, 마케팅 개념이 생겨나던 시기, 그 다음에 마케팅 개념 이후의 시기,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먼저 프리-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 산업혁명 이전의 마케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시죠. 사실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로 나눠요. 마케팅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그러면서 근대적 의미의 마케팅은 산업혁명 이후에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산업혁명 이전에 또 분명히 그때도 이제 넓은 의미에서의 마케팅은 이루어지고 있었고, 하지만 근대적 의미의 마케팅이 일어나기 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시대냐? 바로 one-to-one 베이시스. 즉, 지금은 뭐 수백만, 수천만 개의 제품이 찍혀 나오고, 그게 대량 생산, 대량 판매되는 시대인데요. 그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겠죠. 과거에 뭐 옷 만드는 사람들, 뭐 테일러라고 했죠. 테일러가 만드는 옷을 뭐 이렇게 맞춤형 옷을 샀을 테고, 농기계도 우리가 필요한 농기계, 뭐 그 농부의 어떤 뭐 그 체격이나 키나 그런 거에 맞춰서 살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과거에는 그러한 원투원 기반 하의 그런 마케팅이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20세기 초죠. 19세기 후반, 20세기 초. 이때는 여기 나오죠. 프로덕션 오리엔테이션, 생산에 어떤 그 초점, 지향성을 두던 그런 시대입니다. 제품, 그리고 생산 효율, 제품과 생산 효율을 증대시키는 데에 초점을 두던 그런 시대죠.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한 부분은 뭐 시험의 정답은 아니고, 제가 요 의미적으로 중요한 부분에 빨간색을 칠했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without much regard for what was going on in the marketplace, 시장 내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물론 고민을 전혀 안 하진 않았겠지만, 아무래도 생산 효율을 따지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적게 고민했다, 그런 시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온 말이 뭐냐면, 생산 지향성의 스톡, 갇혀있는 생산 지향성 멘탈리티, 생산 지향성이라는 그런 생각, 그런 정신에 갇힌 firms, 그런 기업들은 likely will have great difficulty,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뭘 할 때? competing successfully for customers, 고객을 위해 성공적으로 경쟁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다 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시대에
20세기 초반에 나왔던 유명한 제품이 하나 있는데요. 그 지금도 있는 포드 자동차가 있죠. 예.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만든 차인데요. 차 이름은 여기 나온 것처럼 모델 T예요. 모델 T. 모델 T란 차는 대량 생산에 아주 확실하게 포커스 되어 있던 차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People can have the Model T in any color. 사람들은 어떤 색이든지 어떤 색의 모델 T든지 살 수 있었다. So long that it's black. 그게 까만색이라면 말이지.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까만색이라면 모든 색깔을 살 수 있었다. 이 얘기는 까만색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소비자, 고객의 니즈는 별로 안중에도 없고 나의 생산 효율, 좀 더 싸게 많이 빨리 이런 데 좀 훨씬 더 큰 포커스를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의 지향성은 바로 프로덕션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생산의 시대가 저물고 판매의 시대가 이제 옵니다. 판매의 시대가 언제 오냐면 1차 대전 후라고 이제 쓰여 있지요. 근데 공교롭게 1차 대전 후인데요. 이때가 또 대공황의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책에서는 뭐 대공황의 영향을 셀링의 시대를 이끄는 더 중요한 요인으로 보는 책도 있는데 우리 책에서는 대공황 이야기는 잘 안 하고 1차 대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그 기출 나왔던 문제인데요. Financial market, 뭐 금융기관이겠죠. 금융기관이 becoming more sophisticated and were placing more pressure. 금융시장이 매우 정교해졌어요. 그리고 어떤 압력을 placing more pressure, 압력을 가했다는 거죠. 누구한테? 기업들한테. 뭐 하라고? To continually increase sales volume, profit. 어떤 그 매출액과 수익을 지속적으로 증대시켜라 하는 압박을 했다는 문제가 나왔으니까요. 자, 이 내용 숙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러한 시대의 어떤 지향성이 바로 영업 지향성입니다. Sales Orientation이에요. 무엇이라고요? Increase sales and consequently production capacity utilization. 즉 한마디로 매출, 판매량을 증대시키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production capacity utilization, 생산 능력 가동률을 높이는 그런 개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영업사원이 어떤 전문적인 영업사원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푸시한다는 것은 고객한테 설득하고 이 제품의 장점을 홍보하고 그럼으로써 제품을 이제 파는 거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산다기보다도 아무튼 자발성이 그냥 기본적인 거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영업사원이 소비자한테 또는 비즈니스한테 제품을 사라고 설득하고 좀 이렇게 푸시해서 판매하는 그런 시대인 거죠.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대는 그렇게 그 판매자 입장에서 볼 때도 그리 쉬운 시대는 아니죠. 지금 일종의 어떤 암흑기죠, 암흑기. 워낙 시대가 수요도 엄청나게 극단적으로 가라앉아 있고, 그 다음 1차 대전 후에 남는 잉여 생산력 때문에 경쟁자들끼리의 어떤 그 생존 경쟁도 굉장히 세진 상태에서 수요까지 없었으니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즉 사람들이 충분히 사지 않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안 사면 사게 하라. 판매를 더 세게 밀어붙여야 했던 그런 시대이죠. 여기 나오는 문장은 오토모빌 딜러십과
그러니까 뭐 요즘 얘기인데요. 자동차 영업사원들에 대한 어떤 그 편견적인 어떤 그 갖고 있는 편견이 있죠. 그 사람들의. 예. 그런 이제, 일종의 하이 프레셔. 어떤 그 압박, 이렇게 물건 사라고 좀 이렇게 압박하고, 예, 그런, 그리고 막 흥정하고 이런 이미지. 예. 이런 이미지가 생겨났는데요. 사실 그게 이제 이러한 그 영업지향성, 이때 이야기한 영업지향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그러한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네 번째인데요. 마케팅 컨셉이 생겨납니다. 언제냐면 바로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생겨나는 것인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비즈니스는 long lasting, 어떤 장기적인 방향으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몇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봅시다. 첫 번째, pent-up demand for consumer goods and service after the war. pent-up demand라는 얘기 뭐냐면 pent-up은 원래 뜻은 꾹꾹 이렇게 억눌린다는 뜻인데 pent-up demand는 억눌린 디맨드가 아니고 반대의 뜻이더라고요. pent-up demand는 억눌렸던 수요가 폭발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예, 사실 전쟁 때를 생각해 보면 그 전쟁의 와중에 뭐 이렇게 즐기고 먹고 쓰고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전쟁이 끝나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생겨나는 것이죠. 우리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서 뭐 여행도 가고 뭐 소비도 늘어나고 뭐 그랬던 것처럼요. 그 다음에 과거 그 전쟁 동안 이를테면 뭐 우리 친구, 우리 친척, 뭐 삼촌 이런 사람들 전쟁에 끌려가고 어떤 가족의 행복도 많이 위축되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 끝났으니 보다 가족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집중하는 어떤 그런 분위기. 그 다음에 regain, 뭔가 되찾겠다는 normalcy, 어떤 평범 day-to-day life, 하루하루의 일상을 되찾고자 하는 어떤 절박한 니즈,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전쟁이라는 때가 그 군인들 전쟁을 치르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절박한 어떤 생산이 필요했을 그럴 시대죠. 이를테면 뭐 탱크, 비행기 이런 것들을 뭐 엄청난 속도로 찍어내야 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생산력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죠. 그러다 보니 이때 생산 능력이 예,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고요. 이런 것이 이제 예, 일반적인 공업 생산에 예, 도움을 주었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mainframe computing capability. 과거에도 그 당시에도 컴퓨터가 있었죠. 예, 그리고 그때 이제 뭐 그 당시에도 원자폭탄도 만들고 어쨌든 굉장히 그 정교한 컴퓨팅 기술이 필요했던 그런 시대예요. 그때 발전한 컴퓨팅 기술이 예, 현대의 어떤 그 통계적이고 분석적인 예, 그런 기법들이 마케팅 리서치 쪽으로 예, 마케팅 리서치의 발전으로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도움을 주었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비슷한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company that conduct great deal of research to learn how they can successfully put the marketing concept into practice. 마케팅의 컨셉을 예, 그 실행할 수 있는 법을 이제 알게 된 그런 기업들은 어떤 그 마케팅 지향성을 갖게 된다. 예, 그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 부분이 정답 부분이었으니까 이제 마케팅이라고 이제 선택을 하면 되는 그런 문제이고요. 예. 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계속 나오는데요. 마케팅 컨셉에 대해서 이제 개념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마케팅 컨셉이 무엇이냐? Which is an organization-wide customer orientation. 사실 이 책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 개념어들이 막 나와요. 예. 마케팅 컨셉은 전사적인 고객 지향성을 의미한다. With the objective of achieving long-run profit. 장기적인 수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사적인 고객 지향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뭐 마케팅 컨셉, 고객 지향성, 시장 지향성, 마케팅 지향성 이런 얘기가 다 유사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굳이 각각의 개념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굳이 이렇게 따질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마케팅 컨셉은 2차 대전이 끝나고 1950년대 초중반 정도에 생겨났다고 보시면 되고, 이건 여담인데 마케팅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용어 있죠. 마케팅 믹스라는 용어 들어보셨죠? 마케팅 믹스라는 용어도 1953년도에 나온 용어인데 이 용어가 AMA 미국 마케팅 협회의 회장으로 선임된 그 회장님의 회장 취임사에서 처음 나왔던 용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케팅 컨셉 이런 말이 처음 쓰인 곳이 어디냐? 바로 제너럴 일렉트릭 GE라고 불리는 이 회사의 1952년으로 제가 기억나는데 1952년에 연간 보고서 애뉴얼 리포트에 처음 나타난 그런 용어라고 합니다. 마케팅 컨셉. 그러니까 딱 1950년대에 생겼단 말이 맞는 것이죠. 마케팅 믹스에 대해서 알아보죠. 마케팅 믹스. 마케팅 믹스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믹스란 말 들어가는 용어 중에 익숙한 거 하나 있죠. 커피 믹스. 커피 믹스에는 커피, 프림, 설탕이 들어있는 것처럼 마케팅이라는 큰 개념 안에는 바로 제품, 가격, 유통, 프로모션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다는 것인데 사실은 마케팅 믹스를 4P, 이걸 4P라고 하는데요. 마케팅 믹스 자체를 4P로 보는 관점은 그리 올바른 관점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냐하면 마케팅 믹스는 원래 마케팅 믹스의 원래 뜻은 마케팅에서 사용될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개일 리가 없잖아요. 그죠? 수백, 수천, 수만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그게 마케팅 믹스고 그 수많은 마케팅 믹스를 네 개로 분류한 것, 쪼갠 것 또는 이렇게 모은 것을 우리가 마케팅 4P라고 부르면 더 올바르겠지만 많은 책에서 4P와 마케팅 믹스를 동의어로 보는 관점을 택하고 있고 우리 저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케팅 믹스를 4P의 동의어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요. 자, 어쨌든 마케팅 믹스는 4P인데 바로 마케터의 도구상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4P, 마케팅 믹스의 4P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하이테크 미디어 옵션, like cell phone and the internet. 셀폰이나 인터넷 같은 하이테크 미디어는 무엇에 큰 임팩트를 주었냐면, 바로 4P 중에서 어디에 임팩트를 주었겠어요? 사실 제품, 가격, 유통, 프로모션 모두 영향을 주었겠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프로모션에 영향을 주었겠죠. 프로모션이라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마케팅에서 무언가를 알리는 부분이잖아요. 광고, PR, 판촉, 영업, 세일즈 프로모션 이런 것들이 다 프로모션에 들어가는 것이니 그리고 프로모션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니까 어떤 미디어가 필요한 거고 결국 셀폰이나 인터넷도 미디어로서의 의미가 가장 크니까요. 프로모션이라고 하는 게 가장 적절한 답이겠죠. 물론
인터넷이나 모바일이나 그런 발전이 유통에도 큰 영향을 미쳤죠. 쿠팡이나 뭐 지마켓 같은 것처럼요. 하지만 그래도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프로모션일 것이죠. 자, 그 다음 오퍼링이란 말 몇 번 나왔었죠. 아까도 AMA 마케팅 정의 이야기할 때 오퍼링, value를 갖는 오퍼링이란 표현이 나왔는데, 오퍼링은 제공물이란 뜻이고 오퍼링은 마케팅 믹스 중에서 프로덕트라고 할 수 있다라는 문제도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는 개념은 마케팅 믹스 중에 무엇을 가리키느냐라는 문제도 있었는데,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는 얘기는 공급망 관리라는 뜻이죠. 공급망이라는 얘기는 어떤 기업 입장에서 물건, 원료를 도입하고 그 다음에 생산을 통해서 완제품을 유통하고 이런 게 다 결합된 그런 개념이거든요. 예. 아까 이야기했듯이 유통이란 개념은 4P 중에 어디에 들어가나요? 바로 플레이스죠. 마켓플레이스를 의미하는 플레이스에 속한다. 그래서 플레이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마케팅 믹스의 어떤 맥락에서 볼 때 가치의 개념과 가장 가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가치. 가치란 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일종의 혜택과 비용, 요런 어떤 저울질에서 생겨나는 거 아니겠어요? 혜택과 비용 얘기할 때 비용 바로 프라이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정답은 프라이스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 말인데, 마케팅 믹스의 한 분야에서의 변화는 도미노 이펙트를 낳는다. 이런 얘기죠. 무슨 얘기일까요? 제품이 변한다면 가격, 유통, 프로모션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고, 예를 들어 볼까요? 제품이 더 고급화되었어요. 더 좋은 원료를 썼고 더 나은 기능을 갖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더 높은 가격을 받게 될 테고, 더 높은 가격을 받고 더 좋고 더 고급스러운 제품이 되었다면 유통도 다른 데서 할 수, 이를테면 뭐 할인점에서 팔던 제품을 유통을 백화점에서 할 수 있게 유통도 맡길 수 있고, 또 프로모션, 광고도 과거엔 좀 저렴한 매체에 광고를 했다면 이제 좀 더 고급스러운 매체에 좀 더 고급스러운 광고 메시지를 갖고 광고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즉 제품이 변화한다면 가격, 유통, 프로모션에도 변화를 줄 수 있고, 또 뭐 프로모션이 변화하고자 한다면 또 다른 부분이 변화가 필요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4P 중에 어떤 하나의 변화는 다른 편의 그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케팅 개념은 끝났나요? 지금 포스트 마케팅 컨셉 어프로치, 마케팅 개념 이후의 접근법을 이야기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마케팅 개념은 끝났나? 끝나지 않았죠. 마케팅 개념이 좋은 거잖아요. 마케팅이라는 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고객이 원하는, 고객이 가치를 느끼는 그 무언가를 만들고 알리고 전달하고 교환하는 일인데, 뭐 그런 일이 뭐 끝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은 개념인데 마케팅 개념 이후로 뭔가 새로운 다른 개념들이 생겨났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차별화 오리엔테이션인데요. 차별화란 얘기는 뭐 그리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경쟁자를 컴페티터 또는 컴페티션이라고 하죠. 경쟁자의 제품과 구별되도록 분명하게 구별되는 제품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차별화라고 하죠. 두 번째는 마켓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사실 마케팅, 그러니까 커스터머 오리엔테이션, 마켓 오리엔테이션, 커스터머 센트릭 뭐 등등등 유사한 개념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굳이
뭐 마케팅 개념 이후의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마켓 오리엔테이션을 이렇게 언급할 필요가 있었나 생각이 들긴 해요. 예, 개인적으로 볼 때. 근데 뭐 어쨌든 마케팅 개념과 매우 밀접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 뭐라고 이야기했나 봅시다. 마켓 오리엔테이션, 시장 지향성이란 마케팅 개념의 실행이다. 마케팅 개념의 실행인데 왜 마케팅 개념 이후의 시대라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마케팅 개념의 실행이고 based on understanding of customers and competitors. 고객과 경쟁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아무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커스터머 오리엔테이션, 고객 지향성이란 말이 나오고, 고객을 기업의 중심에 두는 것. 또 커스터머 센트릭, 고객 중심성은 마찬가지로 고객을 기업의 중심에 두는 것. 다 비슷하잖아요. 그죠? 커스터머 오리엔테이션, 커스터머 센트릭, 뭐 마켓 오리엔테이션, 마케팅 컨셉 다 비슷한 개념이고요. 어쨌든 각각을 굳이 뭐 클리어하게 구별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다 정도로 그냥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중요한데요. 릴레이션십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이거는 관계 지향성이란 뜻인데, 어떤 지향성의 반대말로 쓰인 개념이냐면 트랜잭션 오리엔테이션, 즉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그런 관행이 있지만 거래 지향적 마케팅이라는 게 있어요. 트랜잭션 오리엔테이션, 즉 한 건 한 건의 거래, 몇 개 팔았냐, 고객을 몇 명 확보했냐, 이런 거를 중시하는 개념이 트랜잭션 오리엔테이션, 즉 거래 지향성이라면 새 고객 신규 매출도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기존 고객을 잘 지키는 일, 그걸 강조하는 개념이 바로 릴레이션십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profitable, 수익이 나는 고수익 기존 고객을 지키고, 원래 cultivating은 경작한다는 뜻인데 뭔가 이렇게 육성한다는 뜻으로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수익 기존 고객을 지키고 육성하는 데 투자하는 것을 릴레이션십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죠. Instead of, 뭐 대신 새 고객을 얻는 데에만 투자하는 대신 예, 기존 프로피터블한 고객을 지키고 육성하고 하는데 투자하는 것을 뭐라고요? 릴레이션십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똑같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원투원 마케팅도 예, 중요하죠. 원투원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어떤 시장 단위, 세분 시장 단위의 마케팅보다 더 들어가서 각각의 한 명 한 명의 고객한테 맞추어주는 마케팅을 이야기합니다. 회사의 에너지와 리소스를 고객과의 어떤 학습 관계를 구축하는 데 쓴다는 얘기예요. 학습 관계라는 게 뭐예요? 고객에 대한 어떤 그 통찰, 정보를 얻어서 그 얻은 지식, 그 지식을 그 고객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쓰는 그런 것이죠. 그런 게 원투원 마케팅이고, 쉽게 말하면 각각의 고객의 니즈를 각각 맞추어주는 그러한 활동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원투원 마케팅이라는 게 사실은 좀 이상적 개념이 있잖아요. 사실 뭐 몇십만 명의 각각의 고객을 다 맞춰준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자, 같은 이야기네요. 같은 이야기고,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야기하면 돈 페퍼와 마사 로저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원투원 마케팅을 좀 이렇게 유명하게 만든 사람이고요.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자, 무언가를 결합해요. Combining Flexible Manufacturing과 Flexible Marketing을 결합한다. 그럼으로써 고객의 선택, 초이스를 개선한다. 예, 이런 개념도 나오는데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바로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완벽한 커스터마이제이션은 이상적이죠. 한 명 한 명을 다 맞춰준다면 엄청난 또 비용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객의 어떤 선택성은 증대시키되 대량 생산의 어떤 그 효율성도 함께 가져가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유연한 생산과 유연한 마케팅을 컴바인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원투원 마케팅에 가까이 다가섰다. 예, 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개념을 우리가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이라고 부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